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울산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태풍 흰남노에 따른 태화강 국가정원 복구 비용, 또 울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지원을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국민의힘 울산시당과 첫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가장 큰 현안인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해제 권한 확대,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 시 해제 기준 완화 등 3가지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이신 우리 의원님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절실합니다. 너무나 우리 중앙부처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힘이 좀 생깁니다. 대학 캠퍼스 내 유휴 공간을 도시첨단 산단으로 지정하고 기업 공간과 주거, 문화와 복지 시설을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도 요청했습니다. 또 노후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관리 국비 지원과 정부의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 울산시가 제안한 해양문화체험 휴양지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제2명총교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안에 일부만 반영됐거나 미반영된 사업 19건에 대한 국비 7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와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무엇을 필요한지, 또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지금 꼼꼼히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상급병원이나 울산 언양 간 고속도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속도 낼 수 있고 더 큰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울산시는 국가예산 확보 전담반을 구성해 다음 달 말부터 국회에 상조하면서 국회 심의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검찰이 어제 울산시 교통기획과와 옛 울산시 시민신문고 위원회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민선 7기 울산시 시민신문고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진작 물류단지 지구단위 계획 개발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 해당 부서 PC에 보관된 파일과 서류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검찰 수사의 최종 타겟이 송전시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2회 울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봉사부문 임용식 씨, 안전환경부문 손수민 씨, 문화관광부문 최종두 씨, 체육 이성걸 씨, 학술과학의 안경관 씨 등 5명이 시민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장애인 화장실 내 자동 센서 조명과 대왕별 아이누린의 미끄럼 방지 테이프, 겨울철새 생태 알림판 등을 제안한 이귀자, 최경숙, 양승현 씨 등 3명이 시민 창안상을 받았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울산 지역 공직자 57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3억 6천만 원을,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32억 2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고액 재산 신고자로는 김영대 남구의원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영수 남구의원 55억 4천만 원, 김동칠 시의원 55억 3천만 원 순을 보였습니다. 반면 신고액 하위자는 공진혁 시의원이 마이너스 9,800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조문경 북구의원 마이너스 7,400만 원, 정재환 중구의원이 마이너스 5,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권 군립병원 주민설명회가 어제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현재 용역 중인 울주군립병원 건립 타당성과 추진 방안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는 군립병원 설립을 기대하는 군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루빨리 의료 공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3회 전국체전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성화체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공식 성화는 오는 10월 3일 강화도 만이산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체화되는데요. 이에 앞서 어제는 체전이 열리는 울산의 5개 구군에서 특별 체화가 진행됐습니다. 이 성화들은 10월 4일에 불이 합쳐지는 합화식을 하고 체전 내내 불을 밝히게 됩니다. 성화 특별 체화 현장을 심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5개 구군 구청장과 군수가 각 지역에서 성화를 체화합니다. 이어 구청장은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에게 성화를 인계합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건데 좀 대단히 성황리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운을 또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1호 주자가 돼서 상당히 기분도 좋습니다. 특별 체화는 구군별 5가지 테마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졌습니다. 생활의 불 중구는 하멀루에서, 신산업의 불 남구는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에서 진행됐으며 호국의 불 동구는 대왕암공원, 문화의 불 북구는 달천철장, 마지막으로 장인의 불 울주구는 옹기 아카데미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5군데에서 체화된 성화들은 차량으로 시청까지 봉송됐으며 합화식 때까지 본관 1층 성화 보존대에서 보관됩니다. 전국체육대회 개막 7일 전 5개 구군에서 성화 특별 체화가 릴레이로 진행됐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공식 성화는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 마당에서 10월 3일에 각각 체화합니다. 10월 4일에는 구군별 특별 체화 5개와 공식 체화 2개, 모두 7개의 불을 합치는 성화 합화식을 시청 마당에서 엽니다. 합화된 성화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성화 봉송 첫 주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시작으로 양대체전 동시성화 봉송 행사가 3일간 진행됩니다. 각 구군을 대표하는 전통과 미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상생하고 협력하는 하나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화봉송은 모두 145구간으로 전체 거리는 224km이며 모두 611명의 주자가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봉송에는 울산시의 특색 있는 지역 문화를 활용한 울산 큰애기 봉송과 박상진 의사 항일 독립운동 봉송 등 9개소의 이색 봉송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와 이디야커피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맞아 다양한 기획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디야커피 울산지역 가맹점 70여 곳은 체전이 열리는 10월 7일부터 아메리카노 1+1 쿠폰 3만 장을 배포합니다. 또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는 고객에게 1,000원을 할인할 예정입니다. 쿠폰은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개 폐회식 참석 시민, 자원봉사자 등에게 배부됩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받은 울산 옹기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는 올해 울산 옹기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 융합축제로 열립니다. 어제 개막식에서 드론 아트쇼 등을 선보인 옹기축제는 오는 3일까지 옹기 제작 시연 퍼포먼스와 전국 거리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거리 공연, 옹기축제 최초의 야간 행사인 별빛 야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집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울산 지역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은 소화 경보 설비와 피난 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비롯해 지하 하역장 주변의 대피로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 등입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4년간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2건의 산불이 발생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면적은 563만여 제곱미터, 피해액은 10억 2천여만 원으로 피해 면적과 피해액도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의 일부 향토사가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사례가 많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곧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체전에 선수와 임원 말고도 외부 손님들 중에는 울산의 역사나 문화재를 찾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혹시 왜곡되어 있거나 과장이나 조작된 울산의 역사 현장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뉴스포커스 기자의 눈,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향토사의 왜곡과 조작 사례들을 김잠출 객원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는 사학을 전공한 분인데 네. 울산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현장에 왜곡되거나 조작된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꽤 많습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어느 수필가의 글 보면은 구라, 예. 거지와 이런 지명을 해석하면서 불의 땅이다. 그래서 자기 내지는 기와 가마가 유명했다. 예. 단정적으로 했는데요. 이건 울산 향토사의 수준을 알려주는 좋지 않은 예입니다. 예. 지명에서 불화자는 예전에 벌판, 들판을 뜻한 글자로 사용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네. 네. 그 사례 말고도 잘못 알려진 향토사 현장이 많다는 거죠. 네. 하나씩 가장 얘기해 보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김치려 장군의 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김치려 장군의 묘는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양 화장산에도 가묘로 추정되는 묘 있는데 김치려 장군 묘라고 단정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에 전자를 붙여야 되겠죠. 아하. 전 김치려 장군 묘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한자로 전 네, 무슨 전자예요? 전한다는 전해진다. 예. 그리고 동구 대왕암 있죠. 예. 이것은 대흥바위라는 지방 사투리에서 나온 말인데도 문무대왕 또는 문무대왕 비를 화장했다고 계속 낭설을 퍼뜨립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라말 동도의 기생 전화행의 묘라고 많이 홍보를 했지만은 이미 울발년이 발굴 조사를 해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조선시대 무드입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아직도 공공비용을 들여서 추모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야. 그리고 최근에 북구가 국비 등 31억 원을 들여서 만든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이 있는데요. 예. 마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학술지에 이와 관련된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논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의병장 후손의 개인 기록에 의존한 잘못된 고정으로 울산 향토사가 왜곡 또는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조작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인데 이런 안내문 누가 썼답니까? 북구청이죠. 북구청이. 지난 4월에 마우나 골프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 산 예. 꼭대기에 기박산성 의병공원이라고 준공을 해놨는데요. 예. 제가 현장을 가봐도 공원 10분 정도 돌고 나오면 볼 것이 없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현장인데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념일입니다. 이는 음력 4월 22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잡았는데요. 곽재우 예.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박산성 의병 공원에 가보면은 이 곽재우 장군보다 하루 앞선 전국 최초의 의병이 이 기박산성에서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재월당 선생 본인의 글 여기 동화단기에 보면 5월 22일 또는 23일에 경상도 초유사 학봉 김성일의 소모문을 보고 거병했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5월 22일, 23일이 거병일이지 4월 21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역사공원 조성이라면 더 기록이라든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볼 게 없다? 근데 산꼭대기에다가 왜 만들었어요? 네, 그 산성 현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의도는 제가 봐서는 전국 최초 의병이 울산에서 있었다. 그리고 돌멩이를 던져서
왜군을 무찌른 이 용맹성. 저런. 북구가 호국 성지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호국 사찰이 있다. 이런 이제 홍보를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근거를 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엄밀하게 고정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죠. 임난 후 317년이나 지나서 쓴 제월당 실기라는 책입니다. 예. 제월당 선생은 의병장을 아주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실기를 쓴 이경영 의병장 후손 이분이 썼는데 역사적 사실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예. 개인 기록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제월당 선생 이 의병장께서 직접 남긴 기록도인데 이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병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돌멩이를 던져서 조총으로 무장해 있는 병영성에 있는 정예군, 왜군 수백 명을 죽였다. 예. 표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무기를 노획한 무기를 가지고 기박산성으로 돌아왔다. 예. 이거는 저는 차라리 만화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성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성에 들어가야 나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전진 기조로 삼아서 다시 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소위 도루잖아요, 여기가. 이거를 버리고 돌아간다는 게 이게 이 전투의 그 상식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울산에 권위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 기자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김 기자도 이걸 지금 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울산문화원이 향토사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역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했죠. 그리고 울산연구원에 울산학센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울산시에는 최근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죠. 예. 그리고 문화원 각 구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여러 지역대학에도 사학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향토사 전공학자 예. 또는 전문 연구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괜히 언론에서 향토사 학자라고 부추기기인데 이건 명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런 논란이 있거나 지적이 돼도 권위 있는 해석을 내놓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울산의 현재 현주소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또 가등청정이 학성공원의 동백을 가져가서 도요토미에게 바쳤다. 예. 이것도 조작입니다. 조작이에요? 이미 도요토미는 죽고 없는데 그 이후에 가토가 일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개변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그리고 정몽주가 귀양 왔다고 해서 문화 콘텐츠로 좋다고 하면서도 요도 이 요도의 위치가 어딘지도 아직 울산 향토사학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중구난방 주장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이 말씀인데 자 끝으로 대안 제시하고 마치죠. 뭐 우리 지역이 최고다 하는 이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특정 가문을 좀 미워하고자 아니면 특정인을 미워하고 찬양하려다가 이런 왜곡, 조작, 날조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사기 행위입니다. 더 이상 향토사가 잡학이라는 취급을 안 받으려면 전문기관들에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이야, 사업가 출신 김잠출 기자가 오늘 제대로 된 다른 때는 제대로 된 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제대로 된 지적을 하셨습니다. JCN 개건 기자 김잠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가 어제 울산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김두겸 시장과 박성주 울산경찰청장, 노욱희 교육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제 치안협의회에서는 주민 참여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또 치매 환자와 발달 장애인의 실종 시 안전을 위해 배회 감지기를 확충하는 방안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 없는 112 신고 똑똑 캠페인 등도 소개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백 명에게 보낸 김태선 전 울산시 정무특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특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특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새해 인사와 함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유튜브 링크 주소를 208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 관여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돌멩이가 든 가방을 맨 60대 여성 시신이 해안가에서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3시쯤 부산시 기장군 연화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이 시신은 대구에 주소를 둔 6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인양 당시 체육복 차림에 돌멩이가 가득 든 등산 가방을 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해경은 타살과 자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CCTV를 분석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